자, 문제 1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문제 힌트를 보니까 이 OAN, BN을 이등분하는 선을 각 OAN, BN을 이등분하는 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N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그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가 어떠한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의 성질은 뭐예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림 같은 경우는 OAN 대 ANBN은 OCN 대 CNB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따로 써보면 OAN 대 ANBN은 OCN 대 BNC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OCN분의 BNCN이에요. 즉, 이 두 변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변의 비율은 뭐랑 똑같아요? 얘네 둘의 비율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n 곱하기 5an 분의 an bn 빼기 5an 분의 2n 세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절대값이 아니라 괄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OAN 길이하고 AN, BN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 길이는 우리가 AN 좌표가 문제에서 보면 m, n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OAN은 루트 n 제곱 플러스 n 4제곱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AN, BN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AN 좌표를 아는 거니까 BN 좌표를 구해야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여기서의 접선과 수직하고 AN을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BN이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얘가 지나는 점은 아니까 뭐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이 직선의 지금 수직이니까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할 때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항상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접선의 기울기 먼저 구해봅시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은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이 점의 좌표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n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2n 곱하기 네모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2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1차 함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는 거니까 y에다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은 마이너스 2n분의 1에 x 빼기 n 플러스 n제곱. 자,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분의 1에 x 빼기 n이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2n 곱하면 2n 세제곱은 x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2n 세제곱 플러스 n이 돼요. 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2n 세제곱 플러스 n이구나. 자, 그럼 AN, BN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 플러스 이게 컴마 0이죠. y좌표 차이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4n 6제곱 플러스 n 4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OAN하고 ANBN까지 다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60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지금 OAN은 이 길이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n 4제곱 분의 루트 4n 6제곱 플러스 n 4제곱
마이너스 2n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극한 모양을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발산하고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갈 거고 얘도 발산을 하죠.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부정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 가운데 부호만 바꾼 거를 위아래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60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n4제곱에 루트 4n 6제곱 플러스 n 4제곱 플러스 2n 세제곱 분의 4n 6제곱 플러스 n 4제곱 마이너스 4n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써질 거고 여기다 n 곱했으니까 n 5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바꿨으니까 여기가 극한을 조사해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죠.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을 봐줘야겠죠. 자, 분자의 최고차항은 5차항이고요. 여기는 지금 아직 곱하진 않았지만 얘가 루트 n4제곱이 제일 큰 거잖아요. 루트 n4제곱은 몇 차예요? n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도 제일 큰 게 루트 n6제곱, 즉 n3제곱이랑 같은 거고 여기도 지금 n3제곱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몇 차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5차가 나온다는 거고 이렇게 곱했을 때도 5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5차, 여기도 5차. 그럼 둘이 차수가 똑같으니까 극한값은 뭐만 보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선 개수만 보면 되는 거죠. 최고차항이. 그래서 여기 최고차항 개수 1이고요. 여기는 2고 여기도 2죠. 그리고 분자는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따라서 극한값은 4분의 1이 될 거고 앞에 60을 곱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네, 문제 힌트로 AN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죠. 자, 보통 이렇게 범위가 나와 있을 때 문제 어떻게 풀어요?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알파로 수렴하면 가운데 놈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그럼 우선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n 플러스 5n제곱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지금 분모에서 제일 큰 차수가 2차기 때문에 위아래로 2차식으로 n제곱으로 나와줄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플러스 5 플러스 n제곱분의 2분의 n제곱분의 an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 제곱 똑같으니까 이 알맹이끼리 합쳐서 제곱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좀 분리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플러스 5 플러스 n제곱분의 2분의 n분의 an 플러스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놈들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n분의 an이 어디로 가는지만 알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부등식을 쓸 때가 된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칸은 n분의 an이니까 양변을 다 n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보면 여기는 5로 수렴할 거고 왜? 1차분의 1차니까 개수분의 개수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5로 수렴하고 여기도 지금 루트 2차니까 1차고 여기도 1차니까 여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루트 9, 즉 3일 거고요. 여기는 2니까 여기 극한값도 얼마가 돼요? 5로 수렴하게 되겠죠. 3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그래서 왼쪽도 5로 수렴하고 오른쪽도 5로 수렴하니까 n분의 a는 어디로 수렴해요? 5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5 플러스 5 플러스 0분의 5 플러스 0의 제곱 즉 10분의 25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2분의 5가 되겠죠?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1 더하기 A10이에요. 그리고 문제 힌트를 보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M항까지의 합을 SM이라고 하고 SM에 대한 식을 지금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A1 먼저 구합시다. A1은 어떻게 구할까요? S1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왜?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더한 건 그냥 첫째 항이랑 같은 거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다 M에다 뭐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되죠. 그럼 S1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럼 분모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분수를 어떻게 변형시켜줘야 돼요? 부분분수 꼴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부분분수 공식이 뭐예요? 얘를 A라 하고 B라고 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A분의 분자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B에서 A 빼면 2니까 여기 사라져서 1이 될 거고, 그럼 A분의 1 빼기 B분의 1만 남는 거니까 결국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급수 계산 어떻게 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부분합의 극한값. 자, 그러면 이런 수열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5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6분의 1 땡땡땡 해서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패턴이 보이죠? 삭 하나 띄고 삭 하나 띄고 삭,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 이렇게 사라질 거고 패턴상 얘랑 사라질 거고 패턴상 얘랑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것만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겠죠.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이 친구가 A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10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A10은 여기다가 뭘 대입해보면 되겠어요? 10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10을 대입하면 S10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1분의 1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부분분수 형태로 바꿔버리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를 또 계산해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 빼기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1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1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빼기 1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빼기 1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빼기 17분의 1 플러스 7분의 1 빼기 18분의 1 플러스 9분의 1 빼기 19분의 1 10분의 1 빼기 20분의 1 11분의 1 빼기 21분의 1 플러스 12분의 1 빼기 22분의 1 플러스 13분의 1 빼기 23분의 1 땡땡땡땡 이렇게 있을 거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1분의 1로 끝이 나겠죠. 자, 그럼 보면은 여기 10이랑 10이랑 사라져요. 그럼 패턴상 얘랑
얘도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럼 얘도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쭉 사라지겠죠. 자, 그럼 남는 것만 좀 적어오면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10분의 1 플러스 11분의 1까지 남고, 뒤에는 뭐가 남겠어요? 이 A1 구한 식처럼 여기가 지금 두 개 남았을 때 뒤에도 빼기 두 개가 있고 n에 대한 식, n에 대한 식 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11개의 n에 대한 식 분의 1, n에 대한 식 분의 1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n에 대한 식 분의 1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그럼 결국 남는 값은 이 값이니까 우리가 A10, S10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 1분의 1부터 11분의 1까지 더한 값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S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건 A10인데 구한 건 S10이죠. 즉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걸 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번째 항만 뽑아내려면 뭘 빼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한 S9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S9는 식이 또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0분의 10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이 부분분수꼴로 바꾸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쭉 나열해 보면 결국 뭐만 남겠어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10분의 1만 남겠죠. 그럼 얘네 둘을 이제 뭐 해주면 되겠어요? 우리가 빼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뭐만 남겠어요? 그래서 둘이 빼주면 A 10은 얼마다? 11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A1하고 A10하고 더한 값 구하는 거니까 A1이 지금 2분의 3이었고 A10은 11분의 1이었으니까 통분을 하면 22분의 33 플러스 2 따라서 22분의 35고, 얘네들이 지금 서로 관계니까 PQ 그냥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7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m의 합을 구하래요. 근데 문제 힌트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플러스 an이 3분의 40으로 수렴하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 빼기 an 이놈은 3분의 20으로 수렴한대요. 자, 그럼 두 급수가 수렴하니까 걔네들이 뭐 한 것도 더한 것도 수렴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절대값 an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분의 60이니까 약분하면 20.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로 나머지 약분해주면 우리가 절대값 a에 대한 급수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급수도 수렴하고 이 급수도 수렴하니까 둘이 뺀 것도 수렴하겠죠. 자, 그 둘이 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될 거고, 3분의 40에서 10 빼니까 3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n에 대한 두 가지 급수를 구해봤어요. 근데 지금 an이 등비수열이래요. 자, 그럼 제가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공비를 r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r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3분의 1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자, 절대값 부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 따로 써보면 이 절대값을 쭉 풀었으면 절대값 a1 더하기 절대값 a2 더하기 절대값 a3 더하기 이렇게 가는 느낌이잖아요.
절대값 a는 a인 거고 절대값 a2는 ar인 거고 절대값 a3은 a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워요.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r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여기도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r의 제곱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 이 절대값 an이라는 수열도 등비 수열인데 첫째 항이 절대값 a인 거고 공비는 뭐다? 절대값 r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등비급 수식을 쓰면 1 절대값 r분의 절대값 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거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좀 식을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둘을 이제 연립을 해야 돼요. 1-r분의 a는 3분의 10이고 1 절대값 r분의 절대값 a는 10이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r이 뭐 0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지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 볼 거고 r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먼저 합시다. 그럼 여기는 양수니까 1-r분의 a는 3분의 10 이렇게 나올 거고 양수니까 절대값은 벗겨질 때 그냥 나오는 거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10. 자, 그러면 a라는 놈은 3분의 10의 1-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는 보면 절대값 a라는 놈은 10 곱하기 1-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하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그럼 10 곱하기 1-r은 3a인데 여기 지금 오른쪽 거 보면은 10 곱하기 1-r은 절대값 a라고 나와 있죠. 그럼 3a가 절대값 a랑 같아야 돼요. 자, 이걸 만족하는 a는 뭐가 있을까? a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 여기 절대값 그냥 벗겨지겠죠. 그때는 3a 이퀄 a가 될 거고 a가 음수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3a는 마이너스 a 나올 거예요. 자,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a는 얼마예요? 0이죠. 얘도 a는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a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보는 거니까 둘 다 케이스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0과 1 사이일 때는 맞는 a 값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건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냥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r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얘가 절대값 벗겨질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a는 3분의 10의 1-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오른쪽 거는 절대값 a는 10의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도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 a가 양수라고 한다면 a는 3분의 10의 1 빼기 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왼쪽 거는 오른쪽 거는 a는 10의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면 10의 1 플러스 r은 3분의 10의 1 마이너스 r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10 사라지고 양변에 3 곱하니까 3의 1 플러스 r은 1 마이너스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개하면 3 플러스 3r은 1 빼기 r이니까 r 넘기고 3 넘기면 4r은 마이너스 2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지금 a는 10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도 맞아 떨어져요. 아,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는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혹시나 우리가 이제 a가 음수일 때도 맞나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식이 이렇게 써지겠죠. 여기가 절대값 벗겨질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고 그럼 a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0 곱하기 1 빼기 r은
10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고 10 날리고 3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r은 3 플러스 3r 넘기고 넘기면 2r은 마이너스 4 r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r 언제일 때 보는 거예요? 말과 0 사이일 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r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따라서 A는 5가 되는 거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계산을 해서 AN이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AN의 일반항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n-1제곱이 A의 n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AN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만 풀어주면 돼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여기 파트인 거죠.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몇 번 곱했는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홀수면 여기는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짝수면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더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언제 1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부터 한번 쭉 넣어 봅시다. 자, 그럼 k가 1일 때는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값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죠. 약분하니까 1이니까 k가 1일 때는 여기 지수가 홀수네. 그러면 마이너스의 값을 갖겠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k가 2일 때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2분의 2 곱하기 3 k가 2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니까 또 역시나 지수가 뭐가 나와요? 홀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 홀수 나오니까 k가 2일 때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k가 1일 때랑 2일 때. 자, 그럼 3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3 넣어보면은 2분의 3 곱하기 4고 약분하면 3이 6이니까 짝수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k가 3일 땐 플러스고 4도 넣어보면은 2분의 4 곱하기 5 그럼 약분하면은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 넣어도 지수가 짝수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5를 한번 넣어볼게요. 5를 넣어보면 2분의 5 곱하기 6 그럼 약분하니까 5, 3, 15 되죠. 갑자기 홀수가 돼요. 그럼 5 넣으면은 음수가 되겠구나. 자, 6 한번 넣어볼게요. 2분의 6 곱하기 7이니까 3, 7에 21에서 역시나 홀수죠. 그러니까 6 넣어도 음수고, 자, 7 한번 넣어보면은 7 곱하기 8이고, 그럼 4, 7에 28이니까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될 거고, 8 넣어보면 2분의 8 곱하기 9고, 또 4, 9, 36이니까 짝수죠. 그럼 8 넣으면 플러스가 되겠네. 지금 패턴이 보이죠?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9, 10, 11, 12. 이런 식의 패턴을 가져요. 이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쭉 풀어서 써 볼게요. 그러면 k는 1부터 쭉 대입하면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2 플러스 a의 n 플러스 3 플러스 a의 n 플러스 4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5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6 플러스 a의 n 플러스 7 플러스 a의 n 플러스 8 이렇게 쭉쭉쭉쭉 써지겠죠. 어디까지? 2n까지 쓸 건데 우리가 여기다 k에다가 2n을 대입을 하면 a의 n 플러스 2n까지는 쓸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른 거죠. 근데 n이 만약에 홀수면 부호는 무슨 값을 가지겠어요? 음수를 가지겠죠. 왜? 여기가 2 곱하기 1, 2 곱하기 3, 2 곱하기 5 들인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2, 2 곱하기 4, 2 곱하기 6 들인 거잖아요. 2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가 홀수면 부호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뒤에 있는 숫자가 짝수면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부호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나눌게요. n이
홀수일 때를 하면 여기에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로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을 계산을 해 볼 건데 지금 뭔가 항을 보니까 마마 뿔뿔 마마 뿔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얘가 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못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마이너스 붙은 놈들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 플러스 붙은 놈들끼리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마이너스 붙은 놈들끼리 또 더하려고 보니까 K가 어떤 느낌이에요? 1, 2 바로 한 칸 갔다가 건너뛰고 또 한 칸 갔다가 크게 건너뛰고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나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모양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하지? 하고 이 K 값들을 잘 쳐다보니까 1, 5, 9 다 몇 칸씩 뛰어요? 4칸씩 뛰죠. 그리고 2, 6, 10 여기도 몇 칸씩 뛰어요? 4칸씩 뛰죠. 그러면 K가 1인 놈, 5인 놈, 9인 놈, 즉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5, 그 뒤에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9 얘네들끼리 먼저 더하면 몇 칸씩 뛰니까 4칸씩 뛰니까 얘네도 역시나 등비 수열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얘네들은 등비 수열의 합이 나오겠구나. 공비가 얼마인? 지금 원래 AN의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4칸씩 뛰니까 공비가 16분의 1인 등비수열 합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K가 2인 놈, 6인 놈, 10인 놈 이런 놈들끼리 더해도 역시나 4칸씩 뛰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될 거고 공비 역시 16분의 1이 되겠죠. 또 K가 3인 놈, 7인 놈, 11인 놈 이런 놈들을 더하면 역시나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16분의 1 이런 놈이고 K가 4인 놈, 8인 놈, 12인 놈 이런 놈 더해도 역시나 등비수열의 합이 값이 나올 거고 공비는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런 애들끼리 다 뭐예요?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등비수열의 합이 공비가 16분의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수렴하겠죠. 어디로? 등비급수 공식으로 1-r분의 첫째 항 이런 식으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우리가 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어차피 이 n의 차이만 나는 거지 극한값은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공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도 수렴할 거고 n이 짝수일 때도 얘네들의 등비급수의 합으로 수렴할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값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들의 등비급수의 합으로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먼저 더해보면 여기 공비가 16분의 1이고 첫째 항은 K가 1일 때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도 보면 첫째 항이 얘고 공비가 16분의 1 그래서 1-16분의 1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여기는 똑같이 공비가 16분의 1이니까 1 빼기 16분의 1에 3 얘가 첫째 항이죠. a의 n 플러스 3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1 빼기 공비는 16분의 1이고 4칸씩 뛰니까 첫째 항은 a의 n 플러스 4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지우고 다시 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a의 n 플러스 1은 여기 a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5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그리고 여기는 16분의 15에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1제곱, 또 16분의 15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2제곱, 그리고 16분의 15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먼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플러스 똑같이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1제곱, 또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플러스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3분의 16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이 공통이니까 싹 묶어주면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을 묶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러면 다 통분을 해주면 16분의 마 16 플러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16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 6,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6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3 약분되고 8 16 약분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m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m제곱 분의 1, 이렇게 해석하면 여기 하나 약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m-1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형태를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계산을 한 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라는 거죠. 그럼 얘가 뭐보단 700분의 1보단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m-1제곱이 700분의 1보다 크려면 일단 얘가 양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 지수가 홀수가 오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m은 무조건 지수가 짝수가 여기가 지수가 짝수가 와야 되는 거고, 그럼 m은 무조건 홀수가 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m이 1이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지수가 0이면 항상 1이죠. 값은. 그래서 1은 700분의 1보다 크니까 괜찮은 거고, m이 3이 오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그럼 얘는 700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m이 5가 오면 여기가 4가 되는 거니까 16분의 1, 16분의 1도 700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고, 그럼 m이 이제 7이면 여기가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6제곱은 64분의 1, 그래도 아직 700분의 1보다 크죠. 괜찮은 거고, m이 이제 9가 오면
여기가 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8제곱은 256분의 1이고 아직 700분의 1보다 크니까 괜찮은 거고, m이 만약에 11이 오면 여기가 10제곱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10제곱 하면 2의 10제곱분의 1, 즉 1024분의 1이 되는데, 지금 1024분의 1은 700분의 1이랑 비교했을 때 분모가 1024 쪽이 더 크죠.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작으니까 1024분의 1은 700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이 11이면 안 돼요. 따라서 될 수 있는 m값은 13579. 이걸 다 더하면 25가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5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40 곱하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G세타분의 F세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해야겠죠. 자, 그럼 우선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 뭐 AB가 2고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중심이 A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선분 AB랑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란 소리예요. 지금 1이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호 D의 3등분 점 중 D에 가까운 점을 F라고 한대요. 그리고 뭐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G세타, 여기 넓이를 F세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G세타를 먼저 구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이 호의 길이는 뭐랑 비례하냐? 이 중심각의 크기랑 비례해요. 근데 지금 F는 여기를 3등분한 것 중에 제일 가까운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2대 1인 거죠. 즉 중심각의 비율도 2대 1이니까 여기 각은 몇 세타가 되겠어요? 2세타가 되겠죠?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G세타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G세타는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G세타 구했으니까 F세타 구하시면 되고요. F세타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채꼴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미 밑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높이만 구하면 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세타를 기준으로 이거분의 이거와 탄젠트 관계인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2분의 G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우리가 GB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따라서 2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 수 있고, 저 부채꼴의 넓이를 뭐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중심각, 그래서 2분의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F세타는 2탄젠트 세타에서 2분의 세타를 뺀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40 곱하기 G세타분의 F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식을 써보면 40 곱하기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세타, G세타는 지금 세타라고 했으니까 세타분의 2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분수를 좀 분리해서 쓰면 리미트 세타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세타분의 2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 2분의 1이냐면 세타분의 2분의 세타니까 여기 1 해주고 번분수 취하면 2세타분의 세타 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따라서 여기 극한값은 2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전체 극한값은 2 빼기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요. 앞에다 뭘 곱해요? 40을 곱하죠. 그래서 80 마이너스 20 하니까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은 A2 곱하기 이런 시그마의 값을 P분의 Q라 할 때 P랑 Q랑 더한 값을 구하래요. 문제를 읽어보면 첫째 항과 공차와 같은 등차수열 AN과 등비수열 BN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bk 플러스 i는 ai분의 1 빼기 1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고 i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선 an이 첫째 항과 공차와 같은 등차수라고 했으니까 이 a1을 제가 p라고 설정을 하면 공차도 p가 될 거고, 그럼 우리가 an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p 플러스 pn 빼기 p니까 우리가 an이라는 놈은 p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풀어 볼 건데 i에다 1, 2, 3 넣을 수 있는 거니까 넣어보면 b에 k 플러스 1은 우리가 이렇게 쓸게요. b의 k 플러스 1은 a1분의 1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고, b의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는 a2분의 1 빼기 1, b의 k 플러스 3은 a3분의 1 빼기 1이고요. 우리가 a1은 p죠. 그래서 p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됐고요. 여기다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a2는 2p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p분의 1 빼기 1. 자, 그럼 다음 거는 a3이니까 3p분의 1 빼기 1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면은 p분의 1-p, 여기는 2p분의 1-2p, 여기는 3p분의 1-3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bk 플러스 1번째 항, 2k 플러스 2번째 항, k 플러스 3번째 항인데 지금 우리가 b에는 무슨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나눈 값이 공비가 될 텐데 여기서 여기 나눈 값이랑 여기서 여기 나눈 값이랑 어떻겠어요? 등비수열이니까 같겠죠. 따라서 1-2p를 2p분의 1-2p 나누기 p분의 1-p 한 결과가 3p분의 1-3p 나누기 2p분의 1-2p 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2p 곱하기 1-p 분의 p 곱하기 1-2p는 3p 곱하기 1-2p 분의 1-3p 곱하기 2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pp 사라지고 여기도 pp 사라지고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대각선 곱한 게 같겠죠. 따라서 3 곱하기 1-2p의 제곱은 4 곱하기 1-p 곱하기 1-3p랑 같다라는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3 곱하기 1-4p 플러스 4p 제곱은 4 곱하기 1-4p 플러스 3p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3 빼기 12p 플러스 12p 제곱은 4 빼기 16p 플러스 12p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2p 제곱 사라지고 얘 이렇게 이항하고 여기 이렇게 이항하면 4p는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p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p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b의 k 플러스 1번째 항은 4분의 1분의 4분의 3, 즉 3이 될 거고요. b의 k 플러스 2번째 항은 2 곱하기 4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1이 되려면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bk 플러스 3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b라는 수열은 공비가 얼마인 3분의 1이라는 등비 수열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an이라는 놈은 첫째 항이 p
4분의 1이고 공차도 4분의 1인 그런 등차 수열인 걸 알 수 있었고, 이 B라는 수열은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조건을 해석을 해 보면서. 자, 그러면 여기 내용들 좀 지워놓고, 우리가 AN이라는 놈은 첫 장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n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BN이라는 놈은 첫 장이 뭔지 모르니까 Q라고 하고, 공비는 3분의 1이니까 bn의 일반항은 q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또 마저 읽어보면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한대요. 지금 이런 수열의 급수가 0부터 30 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수열의 급수를 풀어볼 건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bn이라는 놈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q 곱하기 3분의 1의 n-1 빼기 an이라는 놈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4분의 1n 곱하기 n 플러스 1은 여기다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4분의 1 먼저 계산하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16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가 16분의 1분의 1이니까 이 친구 올라가면 분자가 1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자, 이런 거의 급수를 계산하래요. 우리가 급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수열, 즉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급수를 계산하죠. 그래서 여기를 다 지금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시그마는 찢을 수가 있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q 곱하기 3분의 1의 k-1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6, 얘가 지금 30보다 작다라는 거고, 자, 보면은 여기는 등비 수열의 합이고 여기는 분모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부분분수 형태로 변형을 했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a분의 c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여기 계산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 16을 시그마 앞으로 빼면은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1부터 n까지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럼 1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4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앞뒤 사라지는 패턴이니까 뭐만 남아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죠. 자, 그래서 계산 과정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계산한 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 식을 바꿔서 써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놈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이 앞쪽은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값이니까 뭐 등비급수가 될 거고, 여기 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0으로 가죠. 그리고 1 빼기 0 하면 1이고 거기다 16 곱하니까 여기는 16으로 수렴하겠죠. 자, 그래서 수렴하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여긴 등비급수니까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수렴할 거고요. 뒤에는 빼기 16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고 30보다 작대요. 그럼 양변에 16 이항 하면 3분의 2분의 q 그리고 46 이렇게 변하죠. 여기 계산해서 3분의 2니까. 자, 그러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32 q
3분의 9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Q라는 놈은 10.xx보다 크고 30.xx보다 작은 그런 놈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bk 플러스 1이랑 2k 플러스 2랑 k 플러스 3번째 항을 구했죠. bk 플러스 1번째 bk 플러스 1은 3이고 k 플러스 2번째 항은 1이었고 k 플러스 3번째 항은 3분의 1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bk는 얼마예요? 여기다가 3 곱하면 되니까 9. bk-1은 여기다 또 3 곱하면 되니까 20지. 또 bk-2는 여기다 이렇게 3 곱하면 되는 거니까 81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건데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첫째 항에 도달하겠죠. 첫째 항 값은 지금 q니까 q가 10과 30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값은 점점 커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럼 이 조건이 만족하도록 하는 Q값은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보다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가 27이란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n이라는 수열은 27 곱하기 3분의 1의 n-1이라는 것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A2랑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en. 자, 그럼 A2는 지금 얼마예요? 4분의 1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인 거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en은 지금 이걸 쭉 풀어서 보면 B2, B4, B6 쭉쭉쭉쭉 더 나가겠죠. 자, 그럼 몇 칸씩 뛰어? 두 칸씩 뛰는 거니까 이 B의 E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9분의 1인 등비 수열이겠죠. 그거를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등비급수일 거고, 그럼 1-R분의 첫째 항 B2. 우리가 B1이 지금 27이니까 B2는 얼마예요? 9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계산은 8분의 81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곱한 게 P분의 Q이니까 곱해보면 16분의 81 A2 곱하기 시그마 B2에는 16분의 81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약분 안 된 서로소 관계죠. 그럼 얘네들 더하면 어떻게 돼요? 97이니까 정답은 9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t분의 2st 빼기 1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이 극한값을 계산하려면 st를 구해야겠죠. st는 지금 뭔가 하고 봤더니 삼각형 OHQ의 넓이를 st래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OH 길이랑 HQ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읽어보면 t가 1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y는 lnx랑 이런 직선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여기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걸 h라 하고, 직선 ph와 이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OH 길이를 모르니까 제가 A라고 두면은 이 H라는 점의 X좌표가 A인 거죠. 그래서 H 점의 좌표는 A, 0이 될 거고, 그럼 이 라인이 지금 X는 A라는 라인인 거죠. 그럼 이 Q라는 점의 좌표는 A,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2의 A제곱이 될 거고, 자, 이 HQ의 길이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Q의 무슨 좌표? Y 좌표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2의 A제곱이 될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ST는 A 곱하기 2의 A제곱을 2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A 곱하기 2의 A제곱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A라는 놈은 뭐예요? 이 Y는 이 x 플러스 y는 t라는 직선과 lnx가 만나는 점의 x좌표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을 함수식으로 바꿔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이렇게 할 거고, 지금 lnx랑 교점 구할 거니까 같다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ln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지금 우리가 a라고 설정을 해둔 거죠. 그럼 대입을 하면 ln a 빼기 a 플러스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a 플러스 ln a는 t 이렇게 될 거고, 여기를 지금 합쳐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로그로 바꿔야 되는 건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지금 여기가 ln이니까 여기도 ln 써주고, 진수는 2 이렇게 해주고 a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두 로그를 더하는 거니까 진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얘가 t가 되는 거고, ln은 밑이 2인 로그니까 여기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2의 t제곱은 a 곱하기 2의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st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2의 a가 2의 t제곱인데 여기 딱 똑같이 있죠. 그래서 st는 2분의 2의 t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값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t분의 2st니까 2t 되겠죠. 그리고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예요? 1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플러스 b인 거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거 값이 16이래요. 자, 그럼 극한값은 기본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x에 0 넣으면은 2의 0제곱 되는 거죠. 2의 0제곱 1이니까 1 빼기 1 하면 어디에요? 0이죠.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0으로 가야겠죠. 왜? 이 극한값이 16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형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0 넣으면 2의 b제곱 빼기 8인 거고, 얘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2의 b제곱은 8이니까 b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바꿔서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1 그리고 2의 ax 플러스 3제곱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쪽 부분을 어떻게 쪼개냐? 2의 ax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자, 그럼 2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8이죠. 그래서 식을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8 곱하기 2의 ax 제곱 빼기 8, 그럼 8, 8 이렇게 묶이죠. 8 곱하기 2의 ax 제곱 빼기 1, 분모는 2의 3x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의 3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8 곱하기 2의 ax 제곱 마이너스 1이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6으로 수렴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지수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분모로 x가 필요해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 x로 나눠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가요? 여기 밑이 2가 아니니까 2라고 생각하면 개수분의 개수해서 3으로 갈 건데, 밑이 2가 아니니까 ln 밑을 곱해주고, 분자도 똑같이 개수분의 개수하면 a인데 밑이 2가 아니니까 ln 2를 곱해주고, 앞에 8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거죠. 자, 이 값이 16이 되는 거고, ln이 약분되니까 8a는 16 곱하기 3, 따라서 a는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다?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가 되겠어요? a는 6이고 b는 3이었으니까 정답은 9가 되겠죠? 자, 문제 9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은 k의 값을 구하는 거고, f10이 2의 k제곱이래요. 그럼 k값 구하려면 f10을 알아야겠죠. fx가 지금 식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x에다 10을 넣을 거면 이쪽 함수에 넣어야겠죠. 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 함수를 선택한다는 거니까. 따라서 f10은 2의 10
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이 fx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나와 있어요.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속이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연속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은 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은 2의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b가 얼마가 돼야겠어요?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fx를 써보면 여기까지는 구했어요. 자, 그럼 얘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구하면 될 건데, 얘도 연속함수고 얘도 연속함수니까 그냥 미분을 때려서 여기 1이고 여긴 a 곱하기 2의 ax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0 넣은 게 좌미분계수의 역할을 해줄 거고, 여기다 0 넣은 게 우미분계수의 역할을 해줄 거니까 a의 2의 0제곱, 그래서 2의 0제곱은 1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의 10 곱하기 1 플러스 0이니까 2의 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얘가 2의 k제곱이라는 거니까 k는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문제 10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은 ak의 값을 구하라는 거고,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fx가 이렇게 써있고 상수 k에 대해서 gx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땐 fx, k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fx래요. 자, 그럼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역함수를 가진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역함수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함수를 가지려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요. 자, 1대1 대응은 뭐냐?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태를 1대1 대응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럼 1대1 함수는 뭔가? x값 한 개에 유일한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연속인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인 함수는 끊어져 있지 않은데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무조건 동일한 y값을 갖는 x값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 거니까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우선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k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k 넣고 여기다 k 넣은 게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좀 지우고 위에다가 k 넣으면 fk, 아래다 k 넣으면 마이너스 fk, 얘들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fk는 0 이렇게 써지고, 따라서 fk는 얼마란 걸 알 수 있어요? 0이란 걸 알 수 있겠죠. fx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2의 3k제곱 마이너스 ak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ak 이항시켜주면 2의 3k제곱은 a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역함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겠죠. g'x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고 x가 k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죠. 근데 fx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직접 미분을 해서 써보면 3 곱하기 2의 3x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x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빛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기겠죠. 자, 그리고 x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니까 얘는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무슨 대칭?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럼 x축이 예를 들어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면 x축 대칭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두 함수는 k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k가 만약에 이런 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함수를 보는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k보다 크거나 같을 땐 위 함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 함수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돼요. 우리가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k가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겠죠? 그럼 만약에 k가 이런 데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때도 똑같이 k보다 작을 땐 이 함수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쪽 함수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도함수 함수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항상 증가만 하진 않죠. 아, 따라서 k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럼 k는 어디 있어야겠어요? 특수한 데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자, 여기를 k라고 둔다면 k보다 작을 땐 이 함수를 따라가다가 k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이 함수를 따라가겠죠.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이 전부 다 0보다 크게 되는 거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우리가 k라는 놈은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되는 놈이에요? 0이 되는 놈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a는 3 곱하기 2의 3k제곱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2의 3k제곱이 ak니까 이 식을 위의 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2의 3k제곱은 3 곱하기 2의 3k제곱 곱하기 k.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지워버리면 1은 3k가 나올 거고 따라서 k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ak 값이고 ak는 지금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k에다 3분의 1 넣으면 얘는 결국 정답이 k에다 3분의 1 넣으면 2의 1제곱이 될 거니까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용하면 코코사사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사인 알파가 이미 5분의 4라고 나와 있고 알파는 지금 예각이래요. 자, 사인 값이 주어지면 코사인 값도 구하기 쉽죠. 어떻게?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 알파 적고 5, 4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3이 될 거고 그럼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인데 실제 이 알파가 예각이니까 코사인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만 구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랑 루트 2래요. 자, 그러면 이 OQ의 길이가 지금 1인 거고 이 OR의 길이가 루트 2인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이 RQ도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베타는 얼마다? 코사인 베타는 루트 2분의 1이고 사인 베타도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윗변분의 윗변, 빗변분의 높이.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5분의 3, 코사인 베타 루트 2분의 1 빼기 사인 알파 5분의 4, 사인 베타 루트 2분의 1. 그럼 5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유리화를 해주면 10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 12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세타 2고 탄젠트 세타 1 값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삼각함수 탄젠트 세타 플러스 세타니까 1마 탄젠트 분의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탄젠트 세타 1 값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만 구하면 돼요? 이 탄젠트 세타 2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함수가 지금 1-x제곱이고 a가 지금 0,1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의 길이가 얼마란 걸 알 수 있어요? 1이란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HP의 길이를 제가 a라고 한다면 지금 탄젠트 세타 1이 2분의 1이고 여기 지금 세타 1이니까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고 걔가 2분의 1이 돼야겠죠. 그럼 a분의 ah가 2분의 1이니까 ah는 2분의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길이가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이 OH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거 빼주면 되는 거니까 1 빼기 2분의 a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길이가 1 빼기 2분의 a니까 이 길이도 얼마가 된다? 1 빼기 2분의 a가 된다는 거고 지금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P라는 점의 무슨 좌표예요? Y좌표죠. 그리고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건 P라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아, 그럼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A, 1-2분의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P라는 놈은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을 해주면 1-2분의 A는 1-A제곱. 자, 양변에 2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다 좌변으로 넘기면 2a제곱 빼기 a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로 묶으면 2a 빼기 1 이퀄 0이니까 a는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 길이는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얼마? 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탄젠트 세타는 여기가 지금 세타 2니까 탄젠트 세타 2는 높이 밑변해서 탄젠트 세타 2는 밑변분의 높이 따라서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1-2분의 1 곱하기 2분의 3분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그러면은 1 빼기 4분의 3분의 2분의 4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분의 2분의 4 따라서 2분의 4, 4, 16이니까 정답은 8이 되는 거죠.